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면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 마감을 쥐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독일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1% 내외로 하락 마감을 쥐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내일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시점에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출발은 2048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 현재 구간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46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 우리 시장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바로 오늘장 기관이 들어와줬다는 점인데요. 기관이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함께 동반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지수 상방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오늘장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 강세 자동차 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 1%대 상승률 보이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도 오늘 1%대 강세 시장 연출하면서 78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이고요. 자동차 중에서 전반적으로 기아차만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까지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일장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막판 뒷심이 딸리면서 하락 마감을 쥐었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면서 550선 두드리기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전일장보다 2원 정도 오르면서 54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좀 이 지수가 잘 유지가 되려면 수급이 잘 뒷받침해 줘야 될 텐데 오늘장 수급은 어떨까요? 전일장과 반대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장 출발보다 많이 매수세가 많이 둔화가 되면서 현재 보합권대 약간 9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면서 강보합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4% 넘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카지노 등 이 복합 리조트 지원 개발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받으면서 3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성적이 좋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7일 날 이제는 다음 카카오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오늘장 3%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홈쇼핑주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제7회 홈쇼핑이 출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장 발목에 잡히며 하락 마감을 쥐었죠. 오늘 그 여파가 오늘장까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2%대, GS 홈쇼핑도 함께 2%대 하락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사기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을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CJ E&M 2분기 적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 전환함에 따라서 오늘 4%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서울반도체 지지부진했는데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포스코 ICT만 보합권대,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 영역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하락 마감을 지었죠. 외환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일 마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발표를 앞두고 관방세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장 중국의 장중에 발표될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일본의 2분기 GDP 속보치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환율의 등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은 지금까지 전일보다 90전 정도 상승해서 102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주목하셨을까요?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역시나 시장 관심은 내일부터 가져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순환매 장세, 개별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전략 필요하시겠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국내 증시 오늘 강보합대권에서 양대 증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세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그닥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김선유 멘토님 역시나 내일까지는 좀 관망해 보자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어요. 네, 지난주 계속 현금 확보해서 이번 주는 또 현금 확보했는데 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네. 제가 계속 오늘까지 그냥 지켜보자라고 얘기는 드립니다. 사더라도 개별주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만기일과 더불어서요.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이 오를까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빠르게 상승을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동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번 지수는 단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일 금리 인하만 하는 분위기라는데 그건 분위기일 뿐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확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베팅하지 마세요. 금리 인하 여러분 합니까? 한대요? 누가 한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현재. 그쪽 이제 임원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딴 데 얘기를 할까요? 난리 나게 세면은 안 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시장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어차피 금리 인하하면 지수 오를 거, 종목 오를 거 그냥 있지 않습니까? 낙폭 과대해서 이제 올라갈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이제 담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확인하고 대응하자. 내일 오전에 상황 보고 또 천천히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다림에 지치셨나요?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시장 전망은 금리 인하가 우세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장을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개별주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개별주들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만 이상한 겁니다. 네, 제가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하시고요. 우리가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면요. 어차피 순환매 장세로 모든 종목군들이 한 번씩 다 오릅니다. 갈아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어오면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거기에 또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도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은행주하고 증권주를 사주세요.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는 당연히 기대감에 오른 거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재가 반영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이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해도 빠지고 안 했다 하면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빠지겠죠.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순환매 장세에 의해서 단기적인 낙폭과대가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으시는 가장 좋고, 주도주를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신고가 중에 조정을 보이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지만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원화 강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쉬는 거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꼭 다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개별주 공략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신고가 중에서 잠시 쉬어간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장까지 두 분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수의 종목 담고 있죠. 전일장 편입한 삼천리 자전거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라보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제약과 하림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로만손 3%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전일장에 편입한 랜드로버 성적이 좋네요. 3%대 강세 움직임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63.1%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 수익률이 50%대에서 올랐나요? 61.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자음 시읒이 들어간 두 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누적 수익률과 함께 선상주 힌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역시나 김선유 멘토님은 시장 대응은 내일부터 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장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네, 뭐 보유 종목들도 보유 꼼짝을 안 하고 있죠. 네,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포인트에서 플러스 1%에서 3%대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살펴보고 또 방송이 지금 10시이기 때문에 종목을 또 내일 못 드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내일 오후장이나 종목들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네. 급하게 종목을 매수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간 매수, 외인 매수 많은 물량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증시의 지금 거래 대금이 갑자기 이번 주에 확 줄었어요. 그렇죠? 확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 보시고 코스피도 어느새 2043 초반대까지 천천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일 또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크게 움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도 대폭 축소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서 내일부터 시장 대응해 보자라는 관점에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누적 수익률 살펴보니까 60%대 이제 올라서셨는데요. 포트 LG 이노텍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장에 수익 실현하셨나요? 네, LG 이노텍은 전전일 날 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방송 착오로 계속 나갔었는데, 지금 한번 LG 이노텍부터 AS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얼마였습니까? 8%인가 그랬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네. 플러스 6%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근데 제가 안 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도주기 때문에 안 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지금은 쉴 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쉬기 때문에 쉬는 거고, 만약에 5달 종목, 오늘도 달릴 수 있는 종목 고른다면 저는 LG노텍 과감하게 한 번 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고 포커스를 집중하셔서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꼭 큰 네.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선상주 힌트도 추가적으로 함께 해주시죠. 예,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네. 두 번째는 음성인식, 세 번째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이게 사물인터넷? 예, 맞습니다. 사물인터넷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아닙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아닙니다. 두 글자죠. 예, 두 글자입니다. 네, 시읒이 들어간 두 글자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힌트 삼성전자 그리고 음성인식, 사물 인터넷까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두 분이 이익 실현한 명예의 전당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명예의 전당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7월 29일 날 추천해 주셨는데요. 벌써 25.4%의 수익률 안겨드리면서 여러분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노 멘토의 명예의 전당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남선 알루미늄 23.7%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7월 1일에 편입한 한미사이언스도 20%대 그리고 DIC도 27.7%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네, 앞서 잠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강연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15일과 16일에 바로 구미와 창원을 함께 찾아가는데요. 주말에 시간 내보셔서 참여해 보시면 추석 때 두 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15일, 16일 무료 강연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대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좀 번거롭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사마 네트웍스 매도해도 될까요? 769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해보자. 김선유 멘토님 수급 고임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 매도 후 바닥을 좀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네, 사마 네트웍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216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698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2080원이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욕심 버리고 이익 실현해봐야 되는 걸까요? 김선유 멘토님이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2080원이에요. 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셨나요? 어제 뭐 2050원까지 오긴 했었는데, 아마 그 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전에 4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창 주가가 잘 갈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때 사신 것 같은데요. 수급 포인트 열어보자면,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장 뭐 소폭 반등을 준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지금의 기관 포인트 자체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수급이 깔끔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거는 아직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량 매도해서 확실한 포인트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시는 구간 한해서 빠르게 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 권력에 접어들기 전에 지금 현재 다행히 수익권이시니까 욕심 버리시고 전량 수익 실현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시청자는 NC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568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유 멘토님 기관 매수 전까지는 반대기 힘들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NC소프트 현재 2% 하락세 나오면서 14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살펴보니까요, 16만 8천 원이시고요. 비중도 20%입니다. 지금 손실권역이신 것 같은데 이만 좀 단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단념하셔야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금방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8월 8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곧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보면 하단의 거래량도 상당 부분 많이 터지고, 다시 한번 터지고, 지금, 여기 횡보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차트죠.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자, 작은 박스권 자체를 수렴시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처럼 보입니다. 자,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NC소프트. 자, 일단 NC다이노스가 좋은 성적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간접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지 예전만큼 많이 안 돼요. 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인드 소울, 자, 중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3분기부터. 네. 그러면 뭐로 먹고 삽니까? 없다는 거예요. 현재 캐시가와 시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2분기 실적이 과연 좋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PC 게임에 대한 편의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은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이거는 PC에 대한 편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게임들입니다.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파시고 대안주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네. 그만 단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진행하시는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면 그 대안주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와 10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면서 손실권익을 좀 만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잘 문의해주세요.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다. 단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좋습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단기 반등일 뿐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낙폭이 참 과대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오늘도 삼성중공업 1%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김선희 멘토님 괜찮을까요? 삼성중공업에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린 주체는 최근 계속 흐름이 기간이었거든요. 이 기간들이 7월 20 거의 4일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줬었어요. 계속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관들이 돌아가서 기관들이 보자면 매도로 일관하니까 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살펴보자면 역시나 다시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시점부터 해서 좀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사실 15만 주라는 게 이 물량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매수로 조금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서서히 잡혀요. 네, 보입니다. 자, 오늘장 현재 잠깐 모르겠는데 오늘장이 있나 모르겠어요. 삼성중공업 잡힌 거는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오늘장에서 삼성중공업이 매수 포인트가 잡히면서 기관들이 흐름이 보인다. 5장 체크해 봤을 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 N자형 파동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N자형 파동을 말씀드리지만 추세에서 두 번째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 때 기관 매수가 좀 잡히고 수급 주체 매수가 잡힐 때마다 좋은 자리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포인트가 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현재로서 살펴보자면 현재창 열어봐도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들의 매수도 또 이어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지만 네. 내일 하자는 거죠. 내일. 그렇죠? 내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급 볼 때 들어올 때
그때도 늦지 않다는 거, 그 네.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해도 좋지만 역시나 매수는 내일 이후에 시장의 관점을 좀 확인해 본 후에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이상도 멘토님 역시 의견이 다릅니다. 조선주 하면 뭐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내려오고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 이제 좀 바닥인 것 같은데도 계속 최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역시나 조선주에 좀 좋은 의견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고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에도 그랬고 2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는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이 돌아서면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종목 10% 오를 때 조선주 2% 오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자리, 투매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28,900원, 29,000원. 자,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들어올리는 세력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올렸습니다. 자,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포 자체가 정해지지 못해요. 기관도 좋은 자리를 살려고 하고 외국인도 좋은 자리를 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데 기관의 물량이 많지만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두 개의 포지션이 겹칩니다. 네. 둘 다 빠져나갈 때도 같이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인이 있었으면 기관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이 물량을 팔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의 물량 자체가 기관의 물량으로 다 모이는 순간에 그만큼 지지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서로가 눈치 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포지션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 들어가면 네. 외국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시각 계속적으로 눈치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29,000원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 어느 세력이 크게 이탈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느 세력이 크게 이탈이 나가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가격대가 지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 7만원대부터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요. 자,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기관과 외국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 자체를 여기에 올릴 때는 왜 기관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없습니다. 기관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어줘야지 됩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지지점이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중공업은 아닙니다. 수급을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도 멘토님은 꾸준히 조선주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은 그래도 내일까지는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서로 다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포스코 ICT 매도해도 될까요? 951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바닥 이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13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8,200원이시고요. 비중 20%입니다. 현재 7,100원까지 내려오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선희 멘토님 조금 더 기다려보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좀 제대로 된 여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요런 포인트가 좀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한 8,000원 가까이 부근에서 한번 매수 의견을 드렸다가 바로 좀 손절을 쳤던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한 1%가 2%대 손절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온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초부터 바닥 인식이 됐던 구간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 포인트, 7,000원대 이탈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안 드렸던 건데 언제 오를까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 기관이 매수로 좀 터닝해 줄 때 그때가 됐을 때나 조금 종목이 좀 꿈틀거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에 대한 해답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보면은 개인들이 그냥 계속 매수를 일관 요런 포인트. 가장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요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7,000원 포인트가 하단 포인트로
이탈되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살짝 깨더라도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잡힌다. 그러면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이왕 가져가고 있는 거 확인 좀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거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7,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이탈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시거든요. 전량 매도해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리하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게. 예. 이거 사실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고 해서 크게 수익은 안 납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 트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을 좀 더 우리가 찾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만큼 트렌드가 맞는 종목이 많아지는 거고, 하락장이라고 하면 트렌드가 맞는 종목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주봉상 고점, 그리고 박스권 하단,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구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 구간이냐면, 여기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지금 21선 이탈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21선을 뚫지를 못합니다. 자, 이 선 기준으로 우리가 길게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 가격권, 지금 상단에 9,500원대는 꾸준한 저항 구간입니다. 절대로 돌파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럼 하단은요? 하단 이 자리는 꾸준한 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여러분의 이익 실현 상담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손실폭도 있으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대안주 찾아보자라는 의견 내주시며 저희가 책임지고 다른 대안주 찾아드리거든요.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노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가 진행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정말 무료 방송에서는 솔직하게 종목 제시와 함께 가격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만회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양 DNU 매수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추세만 보고선 매수는 힘들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수해보자.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잘 일치를 하질 않네요. 유양 DNU.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어요. 사실 현재 유양 DNU 자리는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추세 하단 부분까지 온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또 한번 선을 제가 그어 볼게요. 차트 좀 같이 보시자면요. 차트 포인트에서 이렇게 바닥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냥 한 번씩 동그라미 쳐보고요. 반등을 주기 직전의 바닥들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반등을 주는 자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좀 선을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요 라인에서 살펴보자면 거의 현재 구간대에서는 거의 바닥 포인트 상승을 줬던 그런 구간들의 라인이 일치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시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자면 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양 DNU의 시총 자체가 거래 종목이긴 하지만 478억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21선 뚫고 올라가는 자리 만들어 보자면요. 최소한 그래도 한 1390원 정도 자리는 나와준다면 상승을 보인다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바닥에서 상승원의 분위기를 수급으로 찾을 수 없는 종목이고 우리 차트만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봐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1390원 정도 올라가면서 1400원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때 한번 기다려보시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 라인에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양 DNU 이상로 멘토님이 이미 저희 방송 중에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요.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10% 정도 네. 올랐었고,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유양 DNU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애플, 그리고 구글과 약간은 뭐 관련성이 좀 있죠. 현재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가 추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주 선을 한번 보시면요. 자, 화면 집중해서요. 여기 크게 시색을 내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무너지면서 반등이 약하죠. 21선을 돌파를 못하는 순간. 네. 자,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 및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저항이 작용을 하면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눌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자, 여기에서 7월 28일 날 주봉에서 무너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하지만 실망 매물이 안 나오죠. 이상하죠. 그 자리에서 왜 거래량은 다시 한번 또 줄까요? 이건 또 이상하죠. 네? 완전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청자님 잘 들으세요. 이번 주 이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여기에서 양봉항이 크게 터집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오늘 요번 주 거보다 더욱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일부러 눈속임 패턴으로 지금은 휩소 구간에 작용이 됐다고 보고, 그때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크게 실으셔야 됩니다. 자, 요번 주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예.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거래량과 그리고 캔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때 비중을 한번 크게 한번 실어보십시오. 네, 현 구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쯤에 양봉 캔들이 크게 올라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매도해도 될까요? 310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았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실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3107님 매수가와 비중 살펴보니까요. 42,550원에 3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재 손실 권역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김선윤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를 좀 지켜주시는 게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이 상반기까지 실적이 작년치를 넘어갔다, 뭐 작년치에 반영이 안 됐던 게 2분기 때 들어갔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이슈가 돼가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8월 5일날 한번 급등해서 8%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급락한 이후에 다시 또 크게 밀리진 않으면서 4만원대 부근을 최근에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많이 밀렸었던 자리이고, 또 하나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깨서는 안 될 구간 라인이 이 포인트였지만 다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하반기 그래도 실적이 뭐 안 나오더라도 작년치를 넘어가, 뭐 작년치 실적이 미반영된 게 반영이 됐다 해서 큰 실적 상승이 안 나온다, 뭐 안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도 램시마에 대한 이슈가 자꾸적으로 생기고 있고, 램시마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제약 제품 자체도 판매량이 긍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뀐 것으로 좀 최근에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회사를 이끌고 갈 분위기가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뭐 공매도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세력 부분에 있어서 타겟이 됐던 그런 종목이지만 지금 상태로서의
공매도에 의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을 천천히 확인 중이니까요. 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상승인지 하락인지 체크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우선 김선주 멘토님은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하단 라인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재고 자산이 많습니다. 재고 자산이 실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인식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권으로 기입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 제가 이걸 종목을 보면서 항상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차트만 보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요런 부분 자체는 약간은, 이격이 조금 발생을 했고, 우리가 눈속임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꾸준히 지금 매집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매집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지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지지가 이번에 상당히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에 대한 정확한 매집 가격 자체는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을 한번 터치하지 않고는 이거를 주가를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의 물량은 누구 물량이냐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반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물량이 반입니다. 그만큼 주포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주가 자체 올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뉴스 자체도 좋은 뉴스는 계속 안 나옵니다. 외국계에 대해서 뭐 매각에 대한 뉴스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그때는 주가 자체가 3만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세를 올릴 수는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뉴스도 없고 좀 잠잠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야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TK 케미칼이요. 네, TK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그게 그 방송 보고 샀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실적이 좋게 발표됐다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니? 추가매수 해가지고 네. 15%인데 2,330원이요. 네, 어머님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네, 들리는데요. 매수가와 비중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기 2,330원에 15%요. 네, 15%. 네, 그래도 여전히 손실권역이신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케미칼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목표가는 2,500원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 만나셔서 상담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영업 실적을 정정했어요. 그쵸? 예. 바꿨어요. 실적을 잘못 나왔다. 바꿨는데, 엄청나게 바꿨네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41억이었는데, 103억 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방송 보고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를 낮춘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낮추신 거예요? 예,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고점에서 하셨어요, 처음에? 그때 서울경제 방송 보고 샀는데 손절을 해야 그러셨구나. 되는데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인트 보시면요. 수급 포인트는 사실 잡기는 힘든 자리지만은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보자면 당기순이익이 2분기 때 103억입니다. 그러면 1분기 때랑 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서 볼게요. 1분기 때 18억입니다. 자, 상반기 때 이랬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는 올해 당기순이익 250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단순 계산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1,800억입니다. 1,800억 나누기 한 250억 해버리면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좀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천천히 주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요,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전고점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전고점 포인트가 2,500원, 2,600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제가 올라간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진 마세요. 비중은 충분하신 것 이제 같아요. 저는 안 하죠. 15% 됐는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보유만 하시면요, 걱정 없이 수익 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2,500원 되면은 매도를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되나요? 2,500원 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전고점이 가는 흐름이 나오면 전고점 포인트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한번 연락 다시 주십시오. 어머님 이상금 감사합니다. 멘토님도 단기 방송 잘 목표가 보고 있어요. 네, 단기 목표가 2,500원 제시해 주신 만큼 그 부근 오면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을까요? 한국사이버결제 매수해도 될까요? 861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네,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20%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도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9430님, 8617님 살펴보니까 매수가가 9,430원이시고요. 현재 비중도 20%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우선은 안 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3%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신에 비중은 늘리지 마십시오. 자,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제 회사입니다. 그래, 전자결제 회사가 이슈가 되는 게 PC산업 자체가 수수료가 크지 않습니다. 0.8%에서 0.7%가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럼 많은 인구가 결제를 해야지만 수익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는 어떨까요? 그렇게 지금은 벌써 과정체제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쉽게 올리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캐시카우 시장이 너무나 단단하게 쌓여있고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좀 더 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카카오톡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차피 카카오톡은 간편 결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결제를 많이 해야 돼요. 결제를 많이 하려면 소비가 회복돼야겠죠. 지금 소비가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경기에 대한 회복 시그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시장 자체가 커질 때 그때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보셔야 되지 지금은 애매한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요. 자, 요 가격대 보이시죠? 1,800원에서 1,700원 여기 윗골이 달릴 수 있습니다. 요 가격대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불가하다는 말씀과 함께 단기적인 목표가 17,800원 부근 잡아주셨으니까요.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닛 테스트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조정 시 매수하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2,6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오늘 흐름이 좋네요. 3% 급등 나오면서 2,910원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분할 매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4억 원이라고 해요. 전년비 대비해서 4,010%가 증가했습니다. 400%가 아니고 4,000%입니다. 4,000%. 자, 살펴보자면 그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640% 증가하면서 43억을 보여줬어요. 유닛 테스트 1분기 실적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을 때 볼게요. 1분기에는 적자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자,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좀 잡혀준다면 얘가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하반기까지 이어져서 한 대충 단순 계산으로 한 70억, 80억 했다 칩시다. 70억 정도. 유닛 테스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520억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평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인트가 네. 나왔는데요. 오늘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하게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큰 흐름에서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잘 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또 나올 겁니다.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그런 포인트 때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성남 멘토님 말씀 주셨던 2,600원짜리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한번 대응해보자. 뭐 지금 사시는 것은 제가 볼 땐 아닙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하반기도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찍고 음봉을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2,600원 부근이 적정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요. 그 부근이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클럽 빠르게 1시간 동안 시청자 상담 이어갔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